자, 의미 단위 문장 분석 훈련의 접속사, 특히 명사절 중에서 오늘은 if와 whether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 헷갈리는 게, 선생님, if는 뭐뭐라면 조건을 나타내는 우리가 부사절이다 라고 배웠어요. 그죠? if가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 접속사를 우리가 훨씬 더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근데 if가 시험에서 나올 때는 명사절로도 함께 많이 출제가 되죠. 그러면 선생님 이게 if는 하나인데 얘가 부사절인지 명사절인지 어떻게 구별해요? 그게 여러분이 이제 문장을 구조를 가지고 실체를 보지 않고 머릿속으로 생각만 할 때 고민이 드는 거죠. 되게 쉬워요. 단순해요. 왜? 지금 2번 문장을 보세요. 2번 문장에 if가 있어요. 그럼 애는 부사절일까 명사절일까? 누구를 보면 돼요? 그 앞에 구조, 앞뒤 구조. no라는 동사의 목적어 자리죠. 그럼 무슨 절이겠어요? 이건 명사절이구나. 근데 예를 들어 if가 이렇게 문장의 첫머리에서 이렇게 구별된 문장을 이렇게 끌고 나왔어요. 그럼 뭐가 될까? 얘는 부사절이 되겠죠. 그래서 구조를 가지고 이해하면 생각보다 이해가 쉬워요. 근데 많은 학생들이 구조를 가지고 영어를 보지 않고 그냥 머릿속에 본인들 생각으로 그러다 보니까 쌤이 답을 할 수 없는 질문들. 왜냐하면 쌤이 답을 할 수 없다라는 거는 본인의 상상 속에서 헷갈리는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근데 그게 실제 문장에서 만날 가능성이 없는 또는 지금 당장 그게 전혀 중요하지 않은 그걸 질문에 대한 답을 해서 해결된다 하더라도 그냥 그게 뭐죠? 이렇게 뭐 실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된다거나 그걸 궁금증을 해결해서 공부하는 속도가 더 빨라지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항상 구조를 가지고 봅니다. 그래서 문장 구조를 보는 눈을 기르고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주어 자리거나 명사절이다 보니까 목적어 자리거나 또는 보호 자리에서 나오겠죠. 그래서 이때는 의미가 달라져요. if가 뭐뭐인지 아닌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게 뭔가 하면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건 아직 정해져 있지 않은 사실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했던 that이나 what이라는 명사절들은 의미가 뭐뭐라는 것, 뭐뭐라는 사실처럼 이미 그렇게 정해져 있는 내용들인데 비해서 지금 나오는 if나 whether라는 접속사 두 개를 같이 씁니다. 두 개를. 그래서 if나 whether라는 접속사는 이제 명사절로 쓸 때 뭐뭐인지 아닌지. 자, 그러다 보니 애들이 흔히 불확실, 아직 확실하게 결정이 되지 않은 내용을 나타내는 명사절이 되죠. 그러다 보니 얘네들하고 함께 어울리는 동사들이 일정하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나 궁금해, wonder. 그러면 그 뒤에 that은 쓰지 못한다면 영어의 논리가 왜? that은 이미 그렇다라고 정해져 있는 건데 그걸 어떻게 궁금해하지? 그래서 뒤에는 확정되지 않은 내용이죠. 이미 아직 결정되지 않은 내용. 그래서 의미가 뭔가 하면 wonder if 해서 뭐뭐인지 아닌지 걔가 올지 아닐지 궁금해. 또는 check이나 see 같은 동사. check은 확인하다죠. see가 보다라는 뜻도 있지만 실제로는 보다가 아니고 알아보다. 걔가 올지 아닐지 내가 알아볼게. 또는 확인해보다. 거의 같은 뜻으로 써요. 그래서 이 뒤에 나오는 if나 whether가 뒤에 내용이 그럴지 아닐지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보다 알아보다. 불확실하니까 알아보고 확인해보는 거지.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중학교 내신 시험의 문법 주제로도 나오는 녀석인데 ask라는 동사죠. ask는 if나 whether가 바로 뒤에 나와서 뭐뭐인지 아닌지 물어보다. 모르니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궁금하니까 물어보겠죠. 근데 이 ask가 또 뒤에 A라는 사람에게 목적어 사람에게 if 또는 whether 인지 아닌지 물어보다의 어법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이 어법 자체를 시험에서 묻기 때문에 함께 기억해둬야 돼요. 그래서 if나 whether 같은 경우는 이제 명사절로서 뭐뭐인지 아닌지 불확실하거나 아직 결정되지 않고 정해져 있지 않은 내용들을 나타낼 때 사용을 한다. 자, 그러면 접속사 1번 whether에서부터 shower까지를 끊어내면 is 동사 my concern. concern은 뭐 관심이나 걱정, 우려 이런 뜻으로 쓰죠. 자, 그러면 이 whether가 지금처럼 주어 자리에서 명사절로 쓸 때 whether the room 그 방이 has a shower 샤워기가 있는지 아닌지 샤워기를 갖고 있는지가 is my concern 내 관심사다. 자, 근데 이렇게 이제 주어 자리에서는 if는 명사절일 때 이렇게 주어 자리에서는 쓸 수 없다라는 것도 기억해 둡니다.
if는 이제 이렇게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서 사용을 하죠. 주어 자리에서는 whether만 써야 한다. 그거 하나 챙겨놓고. 그 다음에는 do you know 아느냐 if she has finished the work. 그녀가 그 일을 finish는 마치다죠. 그래서 그녀가 그 일을 마쳤는지 아닌지 아직 끝마치지 못했는지 그래서 마쳤는지 아닌지 인지 아닌지 아느냐. 3번 문장을 보면 going on a picnic입니다. 동명사 주어가 되죠. 그래서 동명사 주어도 뭐뭐 하는 것 그래서 이제 소풍을 가는 것 is dependent on be dependent on 하면 어디에 달려있다. 소풍을 갈지 안 갈지가 어디에 달려있는가 하면 자 지금도 전치사 on 뒤에서 전치사 뒤에도 항상 목적어로 명사 그리고 명사절이 나오죠. 우리 지난 시간에 what이 명사절 목적으로 나온다고 배웠고 근데 that은 전치사 뒤에서는 쓸 수 없다라고 배웠던 것도 기억하고 그래서 whether가 지금 명사절로 나와 있어요. 전치사 on의 목적어절 어디에 달려있는가 하면 whether it will rain or not 해서 비가 올지 안 올지에 달려있다. 즉 비가 오면 못 가고 비가 안 오면 간다. 여기서 whether가 뒤에 or not이라는 구조가 붙죠. 여기 하나의 whether가 사용되는 패턴인데 이 whether가 기본적으로는 선택의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에 첫 번째는 or하고 함께 많이 씁니다. 그래서 A인지 B인지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whether가 A인지 B인지 둘 중에 하나 어떤 거. 그 다음에 이 whether가 A or not A인지 아닌지 또는 whether 뒤에 바로 or not이 붙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whether or not 인지 아닌지 그래서 which는 문장 끝에 놓는 방식도 있고 whether 뒤에 바로 붙여서 whether or not it will rain 하면 비가 올지 안 올지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는 he asked 그가 물었습니다. ask 뒤에 if가 나왔으니까 목적어 역할의 명사절이다. 그러면 뭐뭐라면이 아니고 뭐뭐인지 아닌지 그래서 I'll leave now or가 나오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선택이 두 개인 거죠. 요 둘 중에 어떤 걸 할지. 그래서 지금 떠날지 또는 stay for a bit. a bit은 약간 조금이에요. 조금 더 오래 머무를지. 둘 중에 하나 어떤 건지 물어보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떠날지 조금 더 머무를지 물어보았다. 자, 그 다음에는 the problem 문제는 is whether 인지 아닌지 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비동사의 보호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 되겠고 they believe 다음에 what은 believe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 되죠. 그래서 내가 말한 것을 그들이 믿을지 아닐지이다. 내가 말을 했는데 걔들이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으니까 문제는 내가 말한 것을 걔들이 믿을지 아닐지이다. 그 다음에 it is not certain 보세요. 확실하지 않다. 확실하지 않다는 게 뭐야? 뭐뭐인지 아닌지. 그래서 whether she fell 그녀가 넘어졌는지 or jumped into East River. 이제 East River는 우리식으로 하면 이제 뭐 동강인데 놔두고 그냥 East River라고 합니다. 그 강으로 뛰어들었는지 아니면 fell 넘어져서 떨어진 건지 여기서는 뭐 넘어지다보다 떨어지다로 해석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그녀가 강에 East River에 빠졌는데 걔가 fell 그냥 실수로 이렇게 떨어진 건지 아니면 jumped 지가 뛰어든 건지 그것은 확실하지 않다. A인지 B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그 다음에 7번은 it doesn't matter. matter 같은 경우는 중요하다라는 뜻도 있고 뭐 문제가 되다요. 그래서 it doesn't matter 중요하지 않다. it이 이제 이때는 가주어가 되겠죠. 그래서 whether 이하가 진주어가 될 겁니다. he wins first place or not이 나오죠. 그래서 걔가 first place는 1등이 됩니다. 걔가 1등을 할지 win이니까 win은 이제 상이나 이런 이제 상 같은 거를 획득하다. 그래서 첫 1등을 이제 할지 아닐지는 중요하지 않다. 뭐 열심히 노력하는 게 중요한 거다. 그의 참가가 valuable 소중하다 가치 있다. 참가 자체가 가치가 있지 1등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연결되는 문장이었고요. 그 다음 it's doubtful. doubtful은 의심스러움이죠. 의심스럽다라는 말 자체가 사실인지 아닌지 의심스럽다. 뒤에 불확실하니까 의심하겠지. 그러니까 불확실한 내용이 따라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they ever reached the summit이라는 게 상의 정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등반하다가 누가 이제 죽었던 상황에서 그들이 죽기 전에 정상에 reach
reach는 도달하다 이르다인데 그래서 그들이 죽기 전에 서밋 정상에 도달을 했었는지 아닌지 도달했는지 아닌지는 아직까지도 의심스럽다. 정확하게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어 자리나 목적어 자리 또는 보호 자리에서 명사로 사용되는 명사절 접속사들 중에서 우리가 불확실한 의미,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고 불확실한 의미를 나타내서 즉 뭐뭐인지 아닌지 또는 A인지 B인지 형태의 접속사로 if나 whether라는 명사절 접속사를 오늘 배워봤습니다. 여기까지 명사절로 사용되는 if하고 whether에 대한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